안녕하십니까, 골론입니다. 오랜만에 단비가 내렸어요.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산불도 났었는데 비 때문에 완전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정말 물은 소중한 거예요. 자, 골프가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이 문제다. 아니다. 채가 문제다. 오늘 이 주제를 갖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문제인지 채가 문제인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속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골론디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골론디가 이런 영상을 찍는데 좀 더 힘을 낼 수 있으니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시청료라 생각하시고 한 번씩 꾹꾹 박아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골런디가 어느 날이었어요. 유튜브를 이렇게 딱 켜서 이제 영상을 보다 보면 제가 아무래도 골프 유튜버다 보니까 그 골프 관련 그런 많은 영상들이 저한테 알고리즘으로 좀 이렇게 조금씩 뜨곤 합니다. 근데 이제 영상들을 보다 보면 뭐 어떤 유튜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자기 백 소개하면서 채가 문제겠습니까? 사람이 문제죠. 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고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채가 문제가 있고 채가 문제가 없고는 사실은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직접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그렇게 영상을 찍고 혹은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이 그런 생각들이 사실 골론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그 분야에 이 골프라는 분야에 그리고 이제 피팅이라든지 골프채에 대한 그런 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섣부른 판단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자, 지금부터 화면 한번 뚫어져라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정답을 맞춰보십시오. 자, 일단 보세요. 헤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대요. 자, 제가 지금 드린 이 세 가지의 예시 중에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채는 저렇게 되어 있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다 오답입니다. 이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정답이 될 수 없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셋업을 하셨을 때의 얘기예요. 자, 셋업을 하셨을 때 어떤 사람은 토가 떠 있어야 된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돼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토가 땅에 대져 있어야 된다. 좀 극소수긴 해요. 대부분은 토가 살짝 떠 있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사람들을 가리키는 프로 나부랭이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간혹가다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정답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운스윙을 할 때 샤프트가 보세요. 헤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샤프트가 이렇게 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드로 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휘는 그 샤프트가 어떻게 휘는지에 따라서는 각 개인마다 달라요. 만약에 백스윙을 했어요. 다운스윙을 하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확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요런 식의 토다운이 생성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 하는데 이렇게 인아웃으로 확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사이드 밴딩이 좀 일어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사람이 어떤 스윙을 갖고서 어떻게 스윙하느냐에 따라 샤프트의 밴드가 다 제각기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채가 아까 1번의 경우에 있을 때는 만약에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리딩 에지가 일자로 대져 있어야 된다라고 정답이다. 이게 정답이다. 라고 답을 해주신 분들은 만약에 토가 이렇게 떠 있다면 어떻게 셋업을 할까요? 자, 토가 떠 있다면 어떻게 셋업을 할까요? 토가 떠 있다는 것은 라이각이 이렇게 업라이트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업라이트 돼 있는 사람은 이 채가 리딩 에지가 일자로 땅에 닿게 하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서요. 이렇게 일어서요. 자, 이렇게 일어섭니다. 자, 이렇게 일어서서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 과정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딩 엣지가 땅에 일자로 다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에다 다운스윙을 딱 하는 순간 급격하게 떨어지면 토다운 밴드가 일어나면서 토가 먼저 땅에 맞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뭐 예를 들어서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토가 먼저 땅에 닿고 채가 뒤틀려서 생크가 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공은 우측으로 밀리겠죠. 공이 우측으로 밀리게 되면 우측으로 밀리니까 인간의 습성이 뭐냐면 백스윙을 했는데 다운스윙을 팍 했는데 공이 절로 날아가고 있어. 우측으로 쫙 날아가고 있어. 그러면은 인간은 굉장히, 이게 참 재밌어요. 골프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심리가 어느 정도 좀 나오는 법인데, 백스윙을 했다 다운스윙을 딱 했는데 공이 우측으로 날아가 있으면 우측으로 안 날리게 하기 위해서 다운스윙을 할 때 또 이런 식으로 쳐요. 자,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 할 때 이렇게 쳐요. 아웃인으로 이렇게 쳐요. 그래서 공을 이쪽으로 출발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쪽으로 출발이 안 돼요. 왜?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골런디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수직으로 떨구다 보면 토다운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리딩 엣지도 일자로 놓고 토다운까지 생겨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쉥 돌면서 슬라이스가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사실들이 있어요. 만약에 라이각이 업라이트해서 땅에다 딱 놨는데 업라이트해서 일어나서 셋업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그냥 셋업을 했는데 토가 이렇게 떠 있지 않고 이렇게 라이각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플랫해서 내가 이렇게 쓰지 않아도 리딩 엣지가 일자로 딱 땅에 닿아 있는 그런 클럽들이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라이각이라는 것은 헤드의 이 면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누웠다가 섰다 누웠다 섰다는 로프트고요. 이렇게 되는 게 라이각인데, 이 라이각이 이렇게 플랫하게 나오는 모델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플랫한 모델이 본인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아, 이거 좋다, 일어나지 않아도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이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인아웃을 치게 되면 또 똑같은 현상이 나오게 돼요. 샤프트가 이렇게 휘면서 우측으로, 라이각이 플랫하니까 우측으로 날아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을 했는데 인아웃을 하든 아웃인을 하든 우측으로 날아가니까 계속 아웃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보고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가치는 있는 거지.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골프가 안 되는 것이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죠. 여기에서 사실 많은 프로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프로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사람이 문제지 채가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까지 봤던 진짜 수천 명의 골퍼들을 보면서 제가 내린 뭐 어느 정도의 뭐 결론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추정치인데, 거의 예를 들어서입니다. 1000명 중에 한 900명 정도나 뭐 한 이 정도, 한 90% 이상이 채는 문제가 없다, 사람이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골런디가 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프로들이 예를 들어서요, 채를 딱 놓고서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했을 때 공을 반드시 보낼 수도 있어요. 어떤 채를 갖다 줘도 그럴 수 있어요. 왜일까? 그래요. 그 사람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골런디가 남자니까 여성분들을 갖고서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골런디가 여성분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나봤어요. 엄청나게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이런 여성 저런 여성분이 다 있다고 쳐요. 이런 이성이 있고 저런 이성이 다 있어. 근데 각기마다 성격이 전부 다 다르겠죠. 당연히 성격이 다르겠지.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 성격이 다른데, 저는 그분들에게 그 다른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그 다른 성향의 여성분의 그 마음에 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다가오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맞춰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맞춰가면 되니까. 이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프로든 뭐든 일단 그 사람들은 스윙을 할 수 있는 기본의 메커니즘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채를 갖다 줘도 대략 이런 거구먼, 그럼 내가 맞춰 한번 쳐볼까 하면서 맞춰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일반 골퍼분들은 과연 어떨까요?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보고 싶은 거야. 그냥 이 여자 만나보고 저 여자 만나보고 이 사람은 이쁘니까
승질이 더럽네. 이 사람은 이쁜데 음식을 잘해. 근데 뭐라 해야 되지? 막 좀 성격이 되게 괴팍해. 막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사람은 조금 외모는 별론데 되게 살림도 잘하고 내조가 잘하네. 근데 조금 쉽게 질려.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경험적인 부분이 좀 그런 축적이 돼야 되는데, 좀 노하우가 좀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클럽을 자주 바꾸는 분들은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바꾸시냐면, 이 여자가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내가 지금 이 여자하고 한번 만나볼까? 만나보니까 이 여자도 별거 아니네. 이 여자 만나볼까? 이 여자도 별거 아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되게 이쁘고 저기 하던데 이 여자는 되게 이쁘겠지? 이쁘니까 똥도 안 싸겠지? 뭐 이슬만 먹고 살겠지? 참이슬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만나보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는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미즈노를 사서 시작했을 수도 있고, 뭐 갤러웨이, 뭐 다이들리스트, 데일러메이드, 빙 막 이런 것들 기성품을 구입해서 골프를 즐겨 보다가 이놈 저놈 이렇게 다 사서 구입해서 사용해 보다가 어느 날 피팅하면 괜찮대. 그러면서 뭐 어떤 피팅샵 갔는데 이 채는 대가리만 300만 원짜리인데 여기에다가 샤프트 이거 꽂아갖고 사용하면 기가 막히다고 막 뒤진다고 또 이거에 속아갖고 또 그거 구매했어. 말씀해 보세요. 그거 구입했다고 해서 더 나아졌습니까? 더 나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는 피팅이 아니라 그냥 조립이었을 뿐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고 사용을 해도 공이 안 맞는 건 매한가지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만 보자. 이거는 내가 채를 바꿨는데도 내 실력이 그대로인 거 보면 이거 채 문제가 아닌갑다. 이거 사람 문제인갑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생각들이 점철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채가 뭔 문제예요? 내가 채 다 바꿔봤거든. 뭐 유명하다는 채 내가 다 바꿔봤는데 다 필요 없더라. 스윙이 되면 어떤 채든 다 돼. 채 바꿀 이유가 전혀 없어. 채 문제 아니요. 네가 문제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클럽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변 초보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골프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골런디의 생각은 좀 많이 달라요. 채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각이 업라이트 하면 본인 생각에는 이렇게 리딩 에지가 일자로 다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리딩 에지가 일자로 들어가야 되는 샤프트와 헤드가 있고, 토가 조금 떠야지 되는 샤프트와 헤드가 있고, 되려 힐이 떠야 하는 그런 헤드와 샤프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그 사람 키가 예를 들어 일반적인 신장에서 약간 좀 적은 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기성클럽은 키 170,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172 정도서부터 한 170, 한 8, 9? 뭐 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그 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7번의 37인치는 거기에 어느 정도 노력을 통해서 좀 부합하게 만드는 그 정도 길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37인치는 사실은 당신에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키가 165, 그러니까 제가 골런디가 말씀드린 것처럼 172, 178, 그게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셋업을 했을 때 채가 길 거 아니에요. 그죠? 채가 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일어서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긴 채를 갖고서 편안하게 셋업을 했을 때 이 스파인 앵글, 이 척추각의 앵글 자체는 골런디가 확답 드릴게요. 이거는 아주 정확한 거고, 이거는 절대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사항이에요. 스파인 앵글 각도는 남녀노소 키 작고 크고 할 거 없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47도에서 49도, 뭐 좀 넓게 보자면 46도에서 50도 사이를 무조건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165의 체형을 갖고 계신 분이 37인치의 클럽을 들게 되면 바닥에 놨을 때 토가 뜹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떠요. 왜 뜨냐면 채가 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리딩 에지는 이렇게 일자가 돼야 돼 라는 사상을 갖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셋업을 했을 때 그걸 일자로 맞추기 위해서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럼 일어나는 순간 이 스파인 앵글의 각도가 쓰게 되겠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스윙이 어떻게 변할까요? 쓰게 되면 백스윙을 이렇게 못 듭니다. 업라이트하게. 왜? 왼쪽 어깨가 내 턱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 어깨가 쳐서 이런 식의 스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스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머리가 본인이 골프전 같은 걸 쳐도 예를 들어서 골프전이나 스크린 같은 거 치고 리플레이 보면 백스윙 할 때 이렇게 되는 게 싫은 거야. 뭔가 헤드업 되는 게 싫은 거야. 자,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백스윙을 어떻게 들게 되냐면 채가 일단 길잖아요. 길면 백스윙을 이렇게 들 수밖에 없어요. 플랫하게. 자, 그러면 플랫하게 들었어요. 플랫하게 들고 다시 플랫하게 들어오니까 공이 대가리 맞는 거야. 대가리 맞으니까 대가리 안 맞게 하려고 뭔 짓을 하느냐. 처음에 백스윙은 이렇게 이 턱이 안 걸리게끔 플랫하게 들었다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스윙이 어떻게 점철이 될까? 그렇지, 아웃인 스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에게 샤프트의 그런 7번 길이를 그 사람의 키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입니다. 36.5인치나 그걸 조금 줄였어요. 조금 줄이면 그 사람이 48도를 딱 유지하고 있어도 토라든지 이 라이각의 이 상태가 뭐 이렇게 너무 올라온다든지 너무 내려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셋업을 했을 때 편안하게 48도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48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이 상태가 유지가 돼요.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요? 이 각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각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각도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할 때 이 몸 안으로, 왜냐면 이 각도가 48도가 되니까 팔이 요 안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안으로 들어가서 요런 스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니시를 잡겠죠. 그러면 그 165인 사람에게 36.5인치의 클럽을 주는 게 맞을까? 아니면 37인치의 클럽을 주는 게 맞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6.5인치가 맞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스윙이 만들어지는 것은 채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뭐 배우고 있는 그 교수과를 통해서 바꿔지는 것일까요? 이거는 제 골런디가 5,000명 넘는 사람들을 피팅을 하면서 많은 사례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키가 197, 195인 사람들도 있어요. 꽤 장신이겠죠. 그뿐만입니까? 188, 190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37인치의 클럽을 갖고서 셋업을 하게 되면 반대로 이러고 있어요. 반대로 이러고 있어요. 반대로 이러고 있기 때문에 스윙이 뭐가 되돌 않는 거예요. 게다가 키 큰 사람들은 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다르잖아. 키가 좀 약간 적으신 분들은 이러고 보고 있으면 공도 크고 헤드도 크다니까. 근데 키 큰 사람들 여기에서 이렇게 보잖아. 공도 작고 헤드도 작아요. 우리가 골프를 즐길 때 저는 골런디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키가 큰 거보다 키가 작은 게 골프 치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키 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맞게끔 뭐 샤프트를 늘려줬다?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키 큰 사람은 키 큰 사람만의 헤드와 키 큰 사람은 키 큰 사람만의 샤프트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골런디에게 키 큰 사람들이 피팅을 받고 가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전 그 사람들의 그런 지금까지 치면서 있었던 그런 많은 그 어려움과 괴로움을 알기 때문에. 반대로 신장이 작으신 분들도 골런디한테 피팅 받으시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스윙도 많이 바뀌고 스윙 스피드도 굉장히 빨라지겠죠. 자, 그러면 골런디가 그런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보고 그렇게 뭐 레슨도 해보고 그 다음에 피팅도 해보고 했을 때 골프가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채가 문제였던 거예요. 채가 정말 문제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에게 안 맞는 채를 갖고서, 예를 들어서요, 골런디가 리뷰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채가 이거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좀 쳐야 하는겠지만 만약에 이 채밖에 없으면 난 골프 관둘래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리뷰하다 보면, 안 좋은 채 리뷰할 때 보면. 자, 근데 우리가 그까이 거 채 이거 지금 내가 불편한데, 이거 내가 지금 불편해, 이 채가 너무 불편한 거야. 너무 불편한 걸 내가 스스로 알고서 너무 불편한데 사람들이 이 클럽으로 쓰니까 내가 이 클럽에서 뭔가 채가 짧아지거나 혹은 채가 길어지면 왠지 나는 사람들 울타리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골퍼가 아니라 뭔가 좀 이단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키가 좀 적으신 분이 셋업을 딱 했을 때 이거 좀 짧은데, 다른 사람이 야, 너 뭐 채 뭐냐? 하고 딱 잡았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짧어? 왜 이렇게 짧어? 야, 이렇게 짧으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정상적인 골퍼로 쳐다보지 않는 게 조금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골런디는 굉장히 그 개인적인 생각인데 7번 길이가 37인치라는 것은 모두에게 절대로 맞는, 절대로 37인치가 맞는 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스윙 웨이트가 아이언이 D1, D0, D2 절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C5, C4 이런 것들은 과연 틀린 걸까?
아, 절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37인치로 만들어 놓은, 그리고 기성 업체들이 만들어 놓은 7번은 37인치다 라고 이렇게 딱 규정 지어서 만들어 놓은 클럽이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나와 안 맞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클럽이 내 몸에 안 맞는다면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 할 때 이렇게 지나가서 이쁜 스윙이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세요. 야, 골런디 저 새끼 또 채 팔아먹으려고 저지랄한다.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피팅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가, 신장이 조금 작다면 이게 근데 너무 자르기만 하지 마시고, 이 잘랐을 때의 샤프트의 밸런스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런 것들은 좀 알고 있는 피터에게 가서 피팅을 좀 받으시고, 예를 들어 채가 조금 연장이 돼야 된다면 연장됐을 때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피터들에게 좀 피팅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골런디한테 오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오해를 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거짓부렁하면서 피팅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골런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골런디에게 막 와, 저 새끼한테 가면은 다 정확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골런디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 그 피팅샵에 가셔서 한번 본인의 신장, 팔 길이, 다리 길이,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스윙 등등을 다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클럽을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골프가 한결 더 쉬워질 거예요. 그러면 항상 골런디 쪽에 피팅을 오시는 분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채가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맞아졌을 때는 스윙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 갖고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그게 만들어집니까? 그래서 골런디가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를 하느냐, 골프 프로 나부랭이들, 그 교수가들 있잖아요. 저는 그 친구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클럽도 볼 줄 모르면서 그 클럽이 라이각이 몇 도인지, 로프트가 몇 도인지, 샤프트는 어디서 밴드가 되는지, 스윙 웨이트는 몇인지, CPM 몇인지, 그 사람에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조차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세요, 야, 여기서 코킹 해주세요, 자, 백스윙 해주세요, 요런 거를 가르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런디가 레슨을 받지 말라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좋은 선생님은 나에게 잘 맞는 채예요.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채는 뭐 레슨 따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가 잘 맞는 채를 갖고서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진행을 했을 때 공이 마저 나간다면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채 아닙니까?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는 게 편한데 자꾸 프로 새끼들은 자꾸 이렇게 해갖고 요지랄 해갖고 요런 거 하라고 그래. 그리고 한 달 동안 요지랄만 시켜요. 한 달 동안,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이 똑딱이만 하래. 필요가 없는 동작과 그런 주입식 교육과 그런 식의 교습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괜히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문제다, 채가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이 당연히 개인마다 다 다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프로들은 뭐 채가 문제는 없고 그 사람의 스윙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 한번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채가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의 스윙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질지, 그때도 사람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지, 샤프트의 성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헤드의 형상이라든가 헤드의 로프트와 헤드의 라이각, 헤드의 옵셋 등등은 정말 그 골퍼가 골프를 즐기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요소예요. 정말 잘 맞아야겠죠. 정말 잘 맞으면 맞을수록 공도 함께 잘 맞아 나갈 거예요. 근데 클럽이라는 그런 변수, 아주 큰 변수를 냅두고서 오로지 노력으로만 한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죄송한 이야기이기는 하나, 정말 시간 낭비고 정말 시간과 그런 비용적인 그런 낭비를 정말 하시는 거라고 골런디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 골런디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그냥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당신은 문제가 없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골퍼는, 우리 독자님들은 문제가 없어요. 당신이 갖고 있는 채가 문제라고 골런디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클럽에서 문제점, 제 본인도 지금 그걸 살짝 느끼고 있어요. 뭘 느끼고 있냐면, 이건 좀 뭔가 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은 이게 사람이 문제지 채가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 채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이 구매하는 클럽들은 대부분 중고 감가 방어가 어느 정도 되는 클럽들이에요. 자, 그런 클럽을 구입을 해서 다시 팔고 다른 걸 사고, 다시 팔고 다른 걸 사고, 이 클럽은 좀 잘 맞는 것 같아. 잘 맞는 것 같아서 샀어. 다음 날 되면 또 안 맞고, 그래갖고 또 이거 팔고서 또 저거 해갖고 저거 또 사서 또 써보니까 이거 좀 맞는 것 같아. 그래갖고 막 한 일주일 보름 잘 쳤어. 그 다음에 또 안 맞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골런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자신에게 잘 맞는 클럽이 있다면 그 다음서부터는 사람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자신에게 잘 맞는 클럽이 아닌 상태라고 본다면 저는 채가 문제라고 본다는 겁니다. 결국은 본인의 몸에 맞는 단 한 번의 피팅 정도는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 변수를 한번 크게 없애는 거예요. 어떤 변수? 내 클럽이 맞지 않는다. 이건 내 몸에 맞지 않는 클럽이다. 하지만 피팅을 통해서 내 몸에 맞게 만들어 놨다 라고 됐을 때는 하나의 큰 변수가 사라져요. 어떤 변수? 이거 쳤는데 공이 우측으로 가. 내가 잘못 친 거예요? 왜? 내 몸에 맞으니까. 내 몸의 길이라든가 무게라든가 이런 게 맞으니까 내가 지금 쳤을 때 밀렸어. 내가 문제예요. 내가 쳤을 때 살짝 말렸어. 내가 문제지. 그러면은 그때는 채가 문제가 아니라는 큰 변수가 빠지면서 본인 스윙을 갈고 닦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채가 본인에게 맞지 않는 상황에서 골프 스윙을 계속해서 연습장 가서 요 라이에서 이 똑같은 일자 라이에서 계속 연습해봐야 똥대가리 하나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람이 문제일까요? 채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자, 골런디가 바라본 그 클럽 설계하고 클럽을 피팅하고 클럽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교습하고 사람들 교습하고 레슨하고 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께 한번 한 소리 내봤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채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 연습장 가서 쳤는데 오늘 되게 잘 맞아. 다음날 갔는데 다음날도 되게 잘 맞아. 역시 채가 문제가 없었어. 그 다음날 갔는데 안 맞아.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본인의 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나오려면 본인에게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클럽 한 번 자신에게 딱 맞춰놨을 때는 사람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채를 한 번도 안 맞췄다면 채가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골런디의 결론입니다. 이 장에는 여러분들 저 골런디 피팅샵 이렇게 쭉 세 군데가 딱 나열되어 있어요. 저 남양주점, 창원점, 안성점. 이쪽으로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클럽을 진짜 뭐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알맞게 좀 저희가 피팅을 해서 본인들의 그런 채에 대한 변수를 없애드릴 수 있는 피팅샵이니까요. 여러분들 연락 한번 주시고 방문 한번 오신 다음에 분석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클럽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 치시다가 왼팔 엘보, 오른팔 엘보, 막 손목, 막 염좌 오고 그러면 여러분들 네이버에 골런디 크림 검색하셔서 한번 구입해서 한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차분히 한번 발라보십시오. 정말 효과가 대단히 짱짱 좋습니다. 이쪽에서 주어지는 그런 골런디에게 수익금이 어느 정도 배분이 되는데 그 수익금 배분된 것은 전부 다 아동 학대 그 쉼터에 전부 다 기부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일에 동참하시고 아픈 곳도 아주 굉장히 나을 수 있는 그런 크림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봄비가 오고 나서 바닥이 촉촉해졌고 그 다음에 풀이 이렇게 이제 파릇파릇 올라오기 시작하는 아주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자 골프도 다음 주 한 수요일인가부터 이제 개막한다고 하고요. 그런 여성 프로골퍼 대회도 다음 주 정도 아마 개막을 할 것 같아요. 이미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그런 봄 시즌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품들도 마구마구 쏟아질 겁니다. 자, 마구마구 쏟아지는 이 제품들 중에서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 골런디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비평 리뷰해서 이어가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잘못된 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지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그런 골프 유튜버가 되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주세요.